동안주름 윤호영 소장입니다. 13월의 급여라고 부르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매년 하는 거지만, 또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지만, 이 연말정산이란 게 이해하기도 어렵고 준비하기도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준비하시는 게 좋은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5번에 걸쳐서 연재를 할 건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도대체 이 귀찮은 연말정산은 왜 해야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의 종류에는 이렇게 7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라고 그러죠. 미리 세금을 떼고 제공을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크게 따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소득이 특별히 많기 전에는. 하지만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본인의 소득과 비용을 챙겨서 세금을 신고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기관을 통해서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소득을 신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도 신고를 해서 세금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급여소득밖에 없는 근로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5월 달에 사업소득자와 함께 하다 보면은 지나치게 많은 비용도 들고 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그거를 챙길 책임을 회사에 부여를 해서 연말에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연말정산제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세금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금은 연 단위로 부과가 되게 됩니다. 연간 세금은 연간 얼마나 벌어들였냐, 연간 총소득에서 그러면은 소득을 벌어들이는데 필요했던 비용은 얼마냐라는 걸 빼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된 부분이 과세표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과세표준에 따라서 누진세로 몇 퍼센트 세율이 적용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결정된 세율을 과세표준에 곱해주면은 세금이 결정이 되겠죠. 이 세금에도 애누리라는 걸 적용을 해줍니다. 애누리 항목을 정해서 그 증빙을 챙긴 사람들에게는 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애누리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증빙을 많이 챙기고 연간 비용도 많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증빙을 많이 챙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런 걸 챙기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부릅니다. 연간 소득이 6,700만 원 정도 되는 김 차장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김 차장이 워커홀릭이에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테니까 서류 제출해라 했는데도 일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들을 챙기지 못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의 세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제출을 하라니까 제출을 하긴 했는데 증빙은 못 챙겼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족들 이름만 적어냈습니다. 그래서 인적공제만 받고 봤더니 한 1,900만 원 공제받아서 4,800만 원 정도의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고요. 과세표준 세율 구간에 따라서 24%의 세율을 적용을 받고 보니까 세금이 628만 원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누리에 필요한 증빙도 아무것도 못 챙겨서 그냥 고스란히 628만 원으로 세금이 결정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김 차장과 입사 동기이고 급여도 동일한 박 차장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이유가 내가 돈을 벌기 위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건 놓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증빙을 철저히 챙겼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김 차장에 비해서 한 1,000만 원 가까이 비용 증빙을 제출을 더 했네요. 각종 기본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등을 챙겼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과세표준을 4,000만 원까지 낮춰놨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김 차장하고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연봉은 동일한데 세율은 박 차장이 김 차장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아서 세금이 492만 원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거기에 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증빙들도 열심히 챙겨서 100만 원을 추가로 애누리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된 세액은 392만 원. 김 차장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굉장히 많이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 차장처럼 열심히 증빙을 챙겨서 세금을 줄여놓은 사람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내긴 내야 됩니다. 얼마가 결정이 됐다고요? 392만 원. 연말에 이 392만 원을 한꺼번에 세금을 낸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봉 6,700만 원이면은
연말 보너스, 추석 보너스 이런 거 조금씩 빼고 월 평균 한 500만 원 받는다고 할 수 있나요? 한 500만 원 월급 받은 거에서 세금으로 392만 원을 내고 한 100만 원 남은 금액 가지고 생활비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생활이 가능할까요? 굉장히 갑갑할 겁니다. 생활이 안 될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세금을 걷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연말에 이 세금을 한꺼번에 낼 게 아니라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조금씩 매월 나눠서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월급을 줄 때는 일정 퍼센테이지의 세금을 미리 떼고 급여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 차장과 박 차장은 따로 따지진 않았지만 미리 매월 세금을 조금씩 내서 연말에는 536만 원이라는 많은 금액의 세금을 벌써 내놓은 효과가 발생을 했네요. 그렇다면 김 차장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하나도 못 챙긴 김 차장의 경우에는 세금이 얼마로 결정이 됐었다고요? 네, 628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세금 얼마 내놨다고요? 536만 원 내놨습니다. 얼마 모자르죠? 92만 원.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금을 모자르는 만큼 더 내야 되겠죠. 92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박 차장은 열심히 서류를 챙겨서 세금을 얼마로 줄여놨다고요? 392만 원. 세금 얼마 내놨다고요? 536만 원. 결국은 세금을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144만 원이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연말정산을 철저히 챙기지 못한 사람과 철저히 챙긴 사람 둘 사이에 세금 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무려 236만 원이라는 세금 차이가 발생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계산은 주민세도 고려하지 않았고요. 각종 공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도나 비율을 정확히 따지지 않고 계산하기 쉽게 그냥 임의의 금액으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결정되는지 상세한 구조를 살펴봐서 자세한 금액까지 한번 따져보도록, 사례까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연말정산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증빙을 꼼꼼히 챙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증빙을 챙겨서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세금을 줄이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연말정산 관련 강의를 5차례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음 강의는 일주일 뒤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세금을 공제받는 두 가지 방법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관심 갖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